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인지라 집을 구할 형편은 되지 않았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너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며 결혼을 반대했지만 우리는 서로 좋아했고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빈몸으로 왔으니 집안 일이라도 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보지도 않은 살림을 한순간에 맡게 되었습니다. 입덧으로 인해 집안일이 힘들어 누워있으면 시누이는 노크도 없이 들어와 지금 잠이 오냐? 내가 오늘 이 블라우스 입고 나간다 했잖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너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스스로 해야지. 누가 해주는 건 없다며 모질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덧 약까지 처방받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망고가 너무 먹고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망고가 비싸서 몇 개 못 사왔다며 방에서 혼자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갑자기 어제 사다 준 망고가 생각나 집안일을 마치고 방에서 먹고 있는데 벌컥 방문이 열렸고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몰래 먹냐? 엄마, 애 좀 봐. 하며 시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넌 그게 목에 넘어가니? 우리 입은 주둥이니? 째려보며 말했고 오빠가 몇 개 못 사왔다고 혼자 먹으라고 해서요. 작게 이야기하니 시누이는 걔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렇지 우리한테 말하면 뺏어먹기라도 하니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둘은 방문을 쿵 닫고 나갔습니다. 너무 죄송해. 망고를 2개 잘라서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드렸는데 어머님은 너나 먹어. 우리가 구걸해서 먹는 거지도 아니고 됐어. 접시를 툭 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접시에 있던 망고는 모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접시에 담고 있는데 시누이는 진짜 구질구질하다. 거지냐? 땅에 떨어진 것도 먹게? 하며 하찮은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망고를 주워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시댁에 살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점점 우울한 생각이 든다고 하니 친구가 자기 고향에 가서 며칠 쉬고 오자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자신이 일 때문에 바빠서 잘 챙기지도 못했는데 좋은 생각 같다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보, 어머님께는 뭐라고 말하지? 하니 걱정 말고 다녀와.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들뜬 마음에 짐을 챙기고 있는데 방문이 활짝 열렸고 너 지금 뭐하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친구 고향집에서 며칠 쉬고 오려고요. 어머님께는 오빠가 잘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들은 게 없는데 당장 짐 풀고 얼른 밥이나 해. 배고파 죽겠으니까 승질내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시어머니한테 여행 이야기했어? 물어보니 그거 엄마한테 잘 말했는데 왜? 방금 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 누나 왜 그래. 누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짐 싸던 거 계속 싸?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다시 방문이 열렸습니다. 너 내가 만만하냐? 곳에 그걸 일러? 그리고 내가 언제 가지 말라고 했어. 배고프니까 밥이나 차리라는 거지. 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밥 시간도 안 되었는데요. 출출하시면 간단하게 드세요. 이따 저녁 차려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배고프다면 배고픈 거지. 얼른 차리기나 하라고. 옷가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오랜만에 외출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을 다녀와서 잔소리 듣기 싫어. 저녁 늦게까지 밑반찬과 국 등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시어머님은 아주 놀러 간다고 신났구나. 안 하던 짓을 하고 비꼬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들어온 시누이는 곰국, 카레, 너 아주 거기서 살 거냐? 나 똑같은 거 안 먹는 거 몰라? 얄밉게 이야기했고 듣고 있던 남편은 아니 해줘도 왜 이렇게 다들 투덜이야 라고 한마디 하니 시누이는 아주 부인이라고 끔찍하게 생각하네 하며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잘 다녀오라는 말 대신 돌아오는 날 늦게 오지 말고 후딱후딱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집안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짐도 풀지 못하고 청소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는 거기서 살다 올라 했니? 네 집은 여기야 정신 차려야지.
너가 없으니까 집안꼴이 말이 아니다.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셨고 신우이는 얼른 음식물 좀 버리고 와. 냄새나서 내가 입덧하겠어. 이야기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힘들었지만 진짜 텔레비전에 나올 법한 집이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임신해서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겠다 했지만 우리 시댁은 무슨 벼슬이냐며 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 아직도 그런 집이 있냐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출산 당일까지도 빨래랑 밥을 완벽하게 해놓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조리원은 물론이고 친정에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퇴원과 동시에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픈 고통은 처음 느꼈습니다. 방에서 누워있는데 신우이가 들어와. 야, 며칠 휴가 줬으면 이제 네 할 일 하지. 저를 발로 툭툭 쳤고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요. 죄송해요. 이야기하니 너 자연분만이라서 회복도 빠르잖아.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밥 차려. 나 나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 순간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출산해보신 어머님은 다를 줄 알았으나 세탁기 돌려놨으니까 좀 이따 널어라 하시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집안 며느리가 맞나? 몸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얼른 돈 벌어서 독립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붓기는 그대로고 살도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살이 찌는 느낌이 들어 힘들었습니다. 신우이는 너는 아이 출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뚱땡이냐? 조만간 굴러다니겠다 아주? 깔깔거리며 말했고 어머니는 너 설마 멍청하게 둘째 가질 건 아니지? 피임 잘해라 라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운동 좀 다녀오게 저녁에 잠깐 아이 좀 봐달라고 하니 우리가 왜 봐야 하냐? 네 애니까 네가 데리고 가라. 매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을 갈 때면 유모차에 기저귀와 젖병을 챙겨 나가야 했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닌데 신우이는 솔직히 말해봐. 너 운동한다면서 맨날 나가서 야식 먹지? 혼자 몰래 먹어서 살 더 찐 것 같은데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같이 웃던 어머님은 너 그렇게 살 안 빠져서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 좋다고 하면 어쩌냐? 우리 손자도 날씬한 엄마를 훨씬 좋아할걸 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두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방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요? 라고 말하니 상대방은 누구세요? 그거 우리 자기 핸드폰인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고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그 여자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적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으나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잠들고 나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비번을 알고 있기에 눌러서 들어가니 믿고 싶지 않은 사진들과 대화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모조리 저에게 전송했고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 삭제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바람이라니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생각해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친한 친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시댁 이야기와 남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이모가 변호사라며 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선임 비용이 비쌀 것 같아 고민하니 이모님은 그딴 쓰레기 같은 곳은 탈출해야 된다며 무료로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카톡 증거와 시댁의 모진 시집살이 등을 모두 기록하고 전달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일자리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한 너를 써줄 때가 있니? 라며 비꼬았고 신우이는 진짜 주제 파악이나 하고 살림이나 하지 라며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소개받아 드디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일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돈 벌어오는데 왜요? 집에서 놀고 있는 형님이 하셔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놀아? 나도 취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소리치며 말했고 과일을 먹고 있던 포크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포크가 발등을 찍으면서 피가 났고 신우이는 그러게 누가 까불래? 하며 웃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까악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얼굴에는 작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러게 잘 피하셨어야죠. 라고 말하니 옆에 있던 남편은 이게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감히 우리 누나한테 포크를 던져?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맞은 사람은 나야. 나 다친 건 안 보여. 라고 이야기하니 누나 얼른 가서 밴드 붙여. 그리고 여보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던지는 건 아니지. 라고 했습니다.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야, 내가 호구로 보이니 이딴 거지 같은 곳에 이딴 대우받으려고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았겠냐? 우리 아이랑 너 생각해서 참은 거잖아. 이 머저리야. 소리치며 말했고 이어서 이혼하자. 더 이상 이런 집안과 오빠랑은 못 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이혼이라니 말이 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집 살면서 당한 수모를 옆에서 보고도 몰라서 그래. 나 이 집 식모 아냐. 그리고 니놈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어.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어머님은 너가 오죽 못나면 내 아들이 바람을 피냐? 그리고 애 딸린 미혼모가 나가서 아이랑 둘이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무책임한 아들놈이랑 함께 사세요. 저는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나가드릴 테니 하고 짐을 싸서 아이와 나왔습니다. 변호사 이모 덕분에 이혼은 잘 해결됐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받게 됐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울면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운동과 일, 그리고 육아, 어느 하나 놓치지 않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해 예전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보고 싶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아이는 핑계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동안 못되게 한 거 모두 용서해 달라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남인데 어디서 반말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눈치 없는 시누이는 혼잣말로 새로 데려온 여자보단 전부인이 낫지. 속삭였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등을 때렸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의 내연녀 인생이 불쌍해. 전에 적어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때 전화 받았던 여자분 맞죠? 안 그래도 이상해서 의심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저를 식구들 모인 자리에 초대했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데 걔네 엄마랑 누나가 처음 보는데 예의 없게 굴어서 업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선 헤어졌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댁놈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 남편은 계속 합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밑에 잘리기 싫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욕을 박아주었습니다. 훗날 동네 사람들에게 시댁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꽃뱀에게 걸려서 고소당한 상태라고 들었고 시누이는 멍청한 머리로 공무원 하겠다고 했지만 종종 밤만 되면 술이 떡이 되어 길바닥에서 목격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입만 살아가지고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림이며 온갖 구박을 다 받아서 사람 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냐고요? 저한테 쓰레기짓 한 게 동네에 소문이 나서 친구들도 돌아서고 동네에서 왕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삶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친구와 동업을 하여 작은 가게를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